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강의 강철입니다. 국내 포털사를 중심으로 뉴스에 만우절로 인하여 비트코인이 상승했다라는 식과 함께 사람들의 비웃음을 묵인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영상 찍어봤습니다. 다들 상승으로 인해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거나 이제 매도 매수에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이 영상을 볼까 걱정이지만 그래도 잘못된 내용은 교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영상 찍어봤습니다. 어제 체감상 순간적으로 올라갔던 이 속도 자체가 제가 작년 4월달 4월 중순에 느꼈던 것과 같았고 이제 거의 뭐 1년 만에 느꼈던 그런 속도였습니다. 비트코인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면서 메이저 코인들을 중심으로 암호화폐들이 비트코인 상승 추세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최근에 심하게 펌핑을 한 코인들은 이번 상승장에서 좀 제외되었지만 대다수의 코인들이 올라가게 되었고 오랜만에 상승장을 보게 된 사람들은 매수에 들어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거래소로 끌고 오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그림을 보시면은 올라가는 속도도 속도지만은 이 볼륨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볼륨이죠. 그래서 뭐 이거 다 합쳐봤자 이 볼륨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실 이런 모습은 2017년도에는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2018년도부터는 정말 드물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몇몇 뉴스들은 만우절 장난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상승했다. 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ETF 승인에 목말라 있었는데 만우절 장난으로 누가 트위터 계정에 비트코인이 ETF 승인이 되었다라고 전해서 이게 퍼지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과연 만우절 장난으로 저 짧은 시간 동안 이 정도의 양봉을 올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이 정도면은 네이버 메인에서 올라가야지 생길 수 있는 파급력입니다. 어느 이제 나라의 포탈 정도에서 메인으로 올라가야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릴 때의 모습은 어떤 고래가 한 번에 엄청난 금액을 사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박상기의 난 정도가 돼야지 이 정도로 떨어지거나 했었죠. 자, 이 정도의 파급력이 없는, 그러니까 트위터로서는 저런 데 파급력이 절대 없어요. 그 트위터 올려봤자 퍼지는 속도가 있고, 그러려면은 이게 단계별로 증가가 돼야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단순하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만우절 장난에 낚였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바보 같은 생각이고, 물론 이제 일부는 만우절 트윗에 낚였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뭐 하지만 더 타당한 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은 되게 오랫동안 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4,200달러를 돌파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지표라는 것이죠. 일단은 저희가 비트코인 6,000달러를 되게 오랫동안 이제 횡보를 했었을 때 6,000달러를 밑으로 내려가면서 물론 이제 비트코인 캐시 전쟁과 함께 되게 악재가 겹쳐지면서 내려가는 이 속도가 더 컸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6,400달러가 3,200달러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현재 비트코인은 이 3,200달러에서 아무튼 거의 뭐 4,200달러까지 올라간 상태였는데 꽤 오랫동안 4,000에서 4,200달러 사이를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제 4,200달러를 돌파하는 순간에 이제 박스권을 탈출하는 순간에 좀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저항선을 4,200달러 저항선을 상향 돌파를 하게 되면은 매우 좀 크게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지표를 벗어나는 순간에 투자자들이 이제 대거 합류를 했다라고 보는 것도 이제 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상당수의 메이저 코인들이 이건 에이다고요. 밑에 거는 이제 라이트 코인인데 여러 가지 코인들이 대부분 그래요.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상당수 메이저 코인들은 이제 비트코인 캐시 전쟁이 바로 전 단계 이때가 뭐 비트코인 캐시 전 단계 이제 거의 시작점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전 단계 금액까지 거의 다 올라왔어요. 에이다 같은 경우는 쭉 보시면은 거의 10월달 이전 금액까지 갔고요. 라이트 코인도 진짜 라이트 코인을 쭉 보시면은 더 오래됐죠. 한 8월달 그 정도까지 간 것 같은데 이렇게 대부분의 메이저 코인들이 회복력이 워낙 높으니까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사례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먼저 펌핑을 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그 흡성대법이라고 하는 뭐 나머지 코인들의 자금을 다 모두 쭉 빨아들이면서 올라가는데 이번에 올릴 때는 이렇게 자금을 쭉 빨아들이면서 올라가진 않고 그냥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알트코인들이 같이 따라가면서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그 반대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면은 이제 알트코인들도 나머지가 이제 사토시를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사토시 때문에 이렇게 코인들이 맞춰지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만약에 샀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팔고 싶잖아요. 근데 팔 때 이걸 어떻게 파느냐면은 사토시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사토시가 내려가거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만약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더 그 비트코인으로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토시가 내려가는데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쭉 올리면 비트코인이 쭉 올라가면은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토시가 맞춰지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 알트코인들이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트레이딩 알고리즘의 합류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그 트레이딩 봇이라고 하는 그냥 뭐 어떤 GPU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트레이딩 봇들이 되게 생각외로 되게 간단한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즉 코인이 올라가면은 사고 내려가면은 팝니다. 이렇게 이 많은 코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금액보다 떨어지면은 자동 매도하게 만들어라라고 뭐 사람들이 만약에 그러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 초에 만약에 암호화폐를 했다면은 저희 대부분이 잠자고 일어나는 순간에 갑자기 막 뉴스가 막 안 좋은 뉴스 딱 떨어지면서 막 비트코인도 막 뚝뚝 떨어지고 막 엄청난 손실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그 자동 매도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잠자는 순간에 뭐 3% 이상 떨어지면은 자동으로 매도해라. 뭐 이런 룰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쓴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할 테고 그러면은 3%대 팔려고 했던 게 실질적으로 그때 못 팔아가지고 막 5%, 6%, 7% 이렇게 더 낮은 금액에 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엄청 큰 양봉을 보인 것이냐 하면은 이제 반대인 거죠. 이게 어떠한 상승 추세가 좀 커지면 박스권을 돌파해가지고 좀 그 양봉의 약간 모습이 보여지니까 트레이딩 봇들이 사는 거죠. 근데 사면서 우르르 사기 시작하니까 이게 더 많은 그런 꼬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빔처럼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하나의 요인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셉 영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트위터에서 올린 건데 바로 큰손의 매수입니다. 비트코인의 이제 단기 볼륨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어떤 특정인이 대량의 비트코인 한 번에 매수를 하였다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올라간 시점을 보면 알겠지만은 아시아권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인 오후 1시쯤에 올렸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는 서양 사람들이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활동하는 사람들이 적은 시점에 올려버린 것이죠. 누군가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수많은 세력들이 서로 간에 막 롱숏 하면서 이제 마진 전쟁 치르면서 이제 막 서로 간에 뭐 전쟁을 막 펼치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시아권에 있는 중국 혹은 뭐 일본 아니면 한국, 중국 사람이 좀 더 타당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어떤 큰 손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었던 어떤 중국의 고래가 그 북미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자고 있는 그 시점에 엄청난 금액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트위터 내용 보시면 4,000달러 위로 올린 거는 그냥 기술적이다. 테크니컬한 그냥 심플리 테크니컬한 거다. 이거는 그냥 별거 없다. 4,000달러 위로 올린 거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4,200달러를 돌파하는 건 좀 기술적인 관점이 큰 거죠. 그리고 그 매물대, 셀월이라고 해서 매물대에 80밀리언이니까 이제 8천만 달러죠. 8천만 달러를 긁은 큰 손이 있는데 궁금하다. 그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즉 누군가가 8천만 달러 매물대를 한 번에 시장가로 사버린 거죠. 그 정확하게 작년 4월 중순에도 이러한 현상이 있었어요. 어떠한 운명의 고래가 시장가로 1000달러를 올려버렸거든요. 시장가로 매수를 해서 1000달러를 올려버렸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호화폐에서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러한 고래들이 참여로 인한 랠리에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인데 암호화폐계에서 큰 손이 진입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꽤 큽니다. 첫 번째로 우선 우리 뒤에 거대한 매수자가 아직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지는 이제 큰 손들이 버티고 있는 한 암호화폐 시장은 죽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큰 손이 매수한 비트코인을 손해를 보지 않고 팔 거라는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시장가로 엄청난 금액을 긁을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 정말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해서 매수를 하는 사람일 텐데 이런 사람이 4천에서 5천 달러 사이에 매도를 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겠죠. 두 번째로는 별다른 저항 지표가 아직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매수세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그 차트들이 붕괴되었어요. 그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금액인 5천 달러대를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면 다음 목표는 아무래도 작년 한 해 강력한 지지선이었던 5,800에서 6,000달러가 반대로 적이 되어서 공격을 할 것입니다. 차트가 무너질 때는 가장 좋은 것이 약간 심리적인 금액이 있어요. 근데 이제 4,000에서 4,200달러대에서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50% 정도의 금액인 작년 지지선이 6,000달러대를 강력하게 넘기기에는 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릴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든든한 지원군이 뚫어주지 않는다면 수많은 개미들까지 가세하여 아마 저 금액대에 매도를 할 것으로 예상하기에 아무래도 4,000달러에서 6,000달러대의 저항을 받고 4,000달러에서 시작되는 게 6,000달러의 저항을 받고 다시 5,000달러대에서 5,000달러 초반에서 보합하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예상일 뿐이에요. 참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승장은 암호화폐를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만우절 루머로 이제 올라갔다며 약 올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봤으면 단지 만우절의 루머만으로 순간 이 정도는 절대 올릴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이상 암호화폐 강의 강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